천하람 후보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기인 뭐 후보, 뭐 허은하 후보, 네. 또 김용태 후보에서 무슨 족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저희를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뭐라고요? 족자파라고 불러요. 족자파. 오, 괜찮다. 네, 괜찮은데 네. 이게 약간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이제는 자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가늠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질문하겠습니다. 용자쇼 진행을 맡은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도 용기 있는 분, 용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신 천하를 품기 위해 나섰다. 천하람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천하람입니다. 아니, 어퍼컷은. 약간 어퍼컷은 좀. 왜요? 뭐든 해야죠. 좋은 거는 누구 거든 다 갖다 씁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럼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뵀는데, 네. 풍채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요새 네. 사람들이 저한테 윤 대통령의 숨겨놓은 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요새 목폴라를 가끔씩 입고 다니는데 네. 제가 의도한 거는 좀 젊은 그 스타트업 CEO 같은 느낌인데 네. 보는 사람들은 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니냐. 그렇네. 그분 네. 목폴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뭘 해도 굉장히 좀 올드한 정치인 느낌이 많이 난다. 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무튼, 젊어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좀 이 풍채 있는 정치인이 또 다시 탄생했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네. 원래는 이 풍채 쪽은 민주당 쪽이 좀 강했잖아요. 맞아요. 뭐 송영길. 그렇죠. 송영길 의원님 처음 뵀는데 고민 줄 알았어. 맞아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그 어깨 정청래, 정성호 의원들 정성호 의원도 대단하고. 역도 하셔가지고. 네. 네. 그에 반하지 약간 국민의 쪽, 힘 쪽은 약간 좀 왜소하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 약간 느낌이 그죠. 있어요. 김재원 약간 이런. 네. 그쵸. 김재원. 네, 뭐 운동 약간, 전혀 안 한 느낌 나네요. 그렇죠. 비운동권. 비운동권. 헌적으로 비운동권 감성이라고 하죠. 실제로 비운동권이네요. 그렇죠.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이렇게. 이것도 새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선거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요. 이 후보님의 선거활동을 약간 좀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주자면. 네. 일단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요거. 천직자지. 이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 진짜 많이 왔어요. 그니까요. 친구 와이프들이 저거 보고 기겁을 한다. 정신 나갔냐,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이게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저거를 저희가 공식 그런 데서 만든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데 네네. 지지자들이 저한테도 보냈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보냈겠죠 아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저런 거 잘 못 올리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이 엄근진 같은 느낌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옳다구나 재밌는 거는 무조건 간다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스타일인데 저도 처음에는 저거 보고 솔직히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라 가지고. 근데 저는 돌이켜서 보니까 오히려 저랑 이준석 대표가 보완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은 좀 나름대로 유머러스하게 하는데 커뮤니티 하는 양반들이 네. 갖고 놀기가 좀 어려운 정치인.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이상한 막 헛소리라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밈화가 잘 안 돼요. 맞아요. 좀 진중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전기차보다는 방구차가 사람들 시선 모으긴 더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천하람이가 지금 이렇게 엄근진으로 가면 선거 해보나 마나 망한다. 네. 네티즌들이 천하람이를 잘 못 갖고 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포문을 열어야겠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갑자기 옛날 사진 달라고 이게 그래요. 몇 살이에요, 이게? 저 25살 때인가? 25살? 네.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었죠. 대학원? 대학교. 대학교. 네. 군대 이제 복학하고 나서. 제가 저때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는 안 갔고 저는 법대라서 나중에 법무관을 갔었는데 그렇죠. 예. 이때가 시기로 따지면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죠? 2004년, 5년. 2004년? 그러면 이제 전국을 꽃보다 남자가 강타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저때 별명이 네. 천따오였어요. 쳤다. 그 F4에 따오닉스 있잖아요. 대만판에. 대만판에 따오닉스가 있어가지고 별명이 천따오였는데 근데 저는 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전 이 부분은 약간 위험하다고 봤는데 요거 있잖아요.
이준석, 나는 천하람의 빠니보틀. 이준석 본인을 빠니보틀로 보고 네. 이제 후보님을 이제 곽튜브라고 본 건데 요거 이제 MZ 세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그 뭐랄까 최신 유행하는 인터넷 사람인데 여기에 정치 묻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싫어할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준석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제가 보면 솔직히 아저씨잖아요. 이제 지금 39인가 내일 모레면 40인데 그쵸. 생각이나 뭐 이런 약간 소비하는 컨텐츠나 이런 거는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20대들한테 약간 이걸 받는 거거든요. 뭔가 동질감이 네. 제가 봐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형인데도 얘기하고 있으면 어려서 나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젊은 감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나오니까 막 네. 천하람이는 저 아저씨라 가지고 빠니보틀 곽튜브 뭔지는 알겠냐 막 이렇게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죠. 빠니보틀 저 조초소 엄청 좋아했어요. 조초소 처음 나올 때부터 저 다 보고 왓챠 자본 들어오고 나서는 맞아. 약간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개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제 곽튜브도 사실은 준비 씨 최근에 유퀴즈 나온 거 이런 것도 보고 준빈 씨. 그 찐따 감성 이런 거 그러니까 너디한 거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얘기가 100마디 말보다 너무 효과적이다. 저도 솔직히 요새 이준석 대표 도움 많이 받아요. 제가 그거를 뭐 감출 생각이 있거나 부끄럽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준석이 실제로 나보다 인지도가 훨씬 많고 스타 플레이어인 건 맞고 네.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도 맞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줘요. 뭐냐면은 천하람, 이준석은 둘만 합쳐져도 세대 통합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개혁 보수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세대 통합.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약간 좀 올드하신 맞아요. 분들을 공략하고. 저는 6070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제가 대구에 칠성시장 가잖아요. 네네. 어머님들 난리 납니다. 막 썰던 족발 조각 먹이려고 막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 막 서로 주려고 막 먹을 거를 진짜 난리 나요, 진짜. 근데 이준석 대표 가도 물론 좋아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6070에서 1등 사위감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젊은데도 약간 그래도 좀 뭐랄까 진중하게 하려고 그쵸. 하고 또 저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그렇게까지 이제 빡치게 하지는 않으려고 네. 노력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들도 그걸 느끼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대구 동성로를 가면은 인기가 진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 당대표 출마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대구에 내려가셔서 네. 쓰러져서 지칠 때까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셨던 게 거기가 동성로인가요? 동성로예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안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아무도 관심도 안 주던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30에서 정치에 아주 관심 있는 소수의 분들만 사실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냉정하게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동성로 가자라고 그러길래 아무도 나를 모를 거다. 괜찮냐? 그래서 뭐 설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캠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안이하게. 진짜 갔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준석이 오니까 이제 약간 이준석 왔네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 프로도 프로지만은 어떤 그 지니어스라든지 뭐 학교 다니고 그렇죠. 예능에 많이 나왔죠.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2030에서 약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저는 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저도 약간 이준석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요? 이준석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준석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비참하게 끝나거든요. 맞죠. 저는 공격력으로 이준석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고 비트는데 아주 그냥 최적화된 인물. 그리고 찌르고 비틀 때 웃으면서 비틀거든요. 눈 보면서 네. 웃으면서 비트는 사람. 내가 그 비틀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비트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진짜 저는 요즘 이런 비유 가끔 하는데 축구로 따지면은 질라탄 같아요 진짜. 질라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질라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물론 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스타일이. 내가 밀란의 왕이다. 그쵸. 내가 이 바당의 공격 왕이야.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나 어디 가든 우승 시킨다. 천하람이 데리고도 우승 시킨다 임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축구 선수? 그냥 약간 뭐랄까요? 약간 뿌열 같은 느낌? 뿌열. 약간 묵직한 느낌. 그렇죠. 안정적으로 팀을 좀 이끌면서 바르셀로나의 그렇죠. 박스 투 박스로 이렇게 움직임도 괜찮고 열심히 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축구
스쿼드를 짜는 데 있어서도 이게 좋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나이 드신 정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백날 기를 쓰고 때리고 뭐 싸우고 뭐 하고 해도 힘으로 억눌려도 제가 봤을 때 못 죽여요. 지금 아직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작년 내내 때렸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또 지금 막 살아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천직자지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죽여? 못 죽일 거면은 같이 그냥 손잡고 잘 해도 되잖아요. 아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보고 있으면. 그건 맞지. 네. 그건 맞지.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답답하다 이 사람들. 아니 그리고 제가 같이 해보면은 아이디어가 확실히 좋아요. 감각도 그래요? 너무 좋고 같이 네. 얘기하다 보면은 실제 저랑 이준석 대표는 이거 같이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어요. 아,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이준석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선 치르는 와중에 자맹을 선언하고 부산, 순천, 제주 이런 식으로 쭉 돈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 가가지고 예.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예. 굉장히 구태 정치인 같이 네. 싸웠던 거는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막 원샷하고 막 맞아. 아우 아저씨 같아. 사진 찍고 싶으면 뭐 그러니까. 주세요. 뭐. 아우, 예. 막 뭐 약간 배알도 없이 그냥 네. 하루 만에 태세 전환해가지고. 맞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네. 차치하고 네. 그 전까지는 진짜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당에 이제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오며 가면 인사는 해도 서로 되게 어색하게 겐톡은 안 하던 사이. 겐톡 뭐 전화도 거의 안 해보고 그냥 아니 뭐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이 대표도 그냥 이렇게 약간 반말 반쯤 섞어가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서로 굉장히 어색하게. 너무 어색해. 말을 놓는 것도 아니고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어색해가지고 그러고 있던 사이였는데 순천에 오고 나서 이제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네. 별로 할 말도 없잖아요. 네. 그냥 대면 대면. 뭐 음식 언제 나오지 뭐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있는데 이제 TV를 보는데 이제 YTN에 이제 하루 종일 이준석이 나오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뭐 이준석 한창 핫할 때. 자맹해가지고 난리 날 때. 그 YTN에 빨간색 굵은 자막으로 이준석 절친 천하람 만나러 순천행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준석이랑 둘 다 앉아가지고 야씨 무슨 절친이야 하면서 저 아니라고 저 보도자료나 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나 치다가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는 저도 이준석계로 많이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서로 그냥 대면 지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쫓겨나는 국면이 되면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랑 친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준석이 아무리 뭐 세력이 없고 네. 뭐 일부 당원들이 보기에 좀 거칠다거나 대통령과 좀 부딪히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기로 손이 네.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당원 소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물러나면 몰라도 막 이상하게 규정 받고 치우고 막 사람들 억지로 사퇴시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쫓아내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언론에서는 얘가 이준석계라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준석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자리에 이준석이 아니라 뭐 나경원이든 누구를 넣었어도 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약간 볼테르 같은 거네요.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뭐 그렇게까지 멋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과한 포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다. 단꼬라지가 개판이니까 그냥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 비전 발표회를 봤어요. 뭐 천하람 후보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기인 뭐 후보, 뭐 허은하 후보, 네. 또 김용태 후보에서 그렇죠. 무슨 족자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당에서 저희를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뭐라고요? 족자파라고 불러요. 족자파. 오, 괜찮다. 네, 괜찮은데 네. 이게 약간씩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이제는 자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족자파라고 시작했다가 자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새 너네 미쳤어. 뭐라고 당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고. 이거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박이다. 뭐야 이거 하면서 아무튼 좌파가 네, 됐대. 네. 족자파.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죽자를 들고 나왔는데 그거를 뭐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쓸 정도면 그냥 그걸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저희가 그거 비전 발표하기 전에 저희 후보들 딱 모여가지고 네. 마치 이제 개혁보수 후보팀 내지는 팀 이준석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상의해가지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이렇지를 못해요. 왜냐면 각자 다 후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게 일정이 있고 그래서 뭐 각자 뭐 하는지 얘기나 들어보고 좀 서로 뭐 힘을 합칠 부분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따로 놀더라고요 이게 얘기들이. 그러니까 막 준비한 것들이 좀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고 네, 뭐라도 하나 이렇게 일관성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통일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PPT의 뭐 스타일도 다 다르고 하려는 내용도 다 다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특히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기인 구하기였어요. 이기인 구하기. 네. 왜냐하면 이기인이 네.
저희 중에는 인지도가 사실 제일 떨어져요. 사실은 그쵸. 성남에서 정말 저희 중에 제일 열심히 탄탄하게 정치적 커리어를 이어오고 이재명 저격수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한 건 있는데 대중한테 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 기인이 우리 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개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된 퍼포먼스를 좀 하자. 약간 좀 안 어울리게 제가 세대가 좀 안 어울리게 의외성을 부여하는 거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 족자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때가 밤 8시 뭐 이럴 때였어요. 네. 그 전날. 전날? 네. 다음날 10시에 그거 밤 아니었어요? 10시에 그건데 네. 좋다 족자 좋은데 그러면 이제 족자 구하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막 네. 당근에 찾고 막 여기저기 서예 학원에 전화하고 하는데 밤 8시에 그게 있나 뭐 이런 데가. 그래서 막 그 쿠팡 뭐 이제 새벽 배송 되냐 족자 네. 오면은 저도 제가 글씨 나름 잘 쓰거든요. 네. 내가 쓸게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난리 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네. 전화를 했는데 한 서예 선생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가도 되냐. 저희가 꼭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일단 뭐 와보래. 그랬더니 갔더니 설명을 막 구구절절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쩌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막 제발 좀 어떡해. 살려달라고. 그래서 알겠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와, 갔더니 일필휘지어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전략이 미리 다 준비돼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전날 보고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그냥 바로 전날에 그냥 결정을 한 건데 의외로 이게 또 순조롭게 나름 잘 됐어요. 잘 돼서 이게 약간 여파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기인이 그래도 살아오는데 도움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한문으로 써져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 뭐랄까요 반윤이랄까요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한문 써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외성이라는 면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한자로 써 있으면 똑같은 메시지라도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있죠. 근데 그건 어차피 기사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좀 더 그 고풍스럽고 멋있는 그 이미지를 내자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일단 간직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죠. 작품성을 생각했을 작품성. 때 저는 이제 대통령 공천 불개입 이렇게 이제 딱 썼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되면은 그거를 뭐 대통령실로 선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달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퍼포먼스용으로도 한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루 만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 그 같이 얘기하면서 천하람 뭐 쓸까 막 하다가 대통령 공천 불개입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죠. 뭐 감옥은 간다. 이왕 감옥 가는 거 내가 시원하게 한번 하자 하고 이제 그때도 드립 쳤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이거 나중에 당선되면 대통령 예방 갈 때 드림 되겠네 막 드립 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그러면 나중에 그 구속되셔서 방에 있을 때 벽에다가 이렇게 그럼요. 붙여놓으시면 되겠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감옥을 한 번 정도 가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한 2년, 3년 정도 맞아.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고 이러면서 자서전 좀 쓰고.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 데일리 이 정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약간 정치에서 좀 멀어져 있었잖아요. 한동안. 재충전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제가 굳이 뭐 감옥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나쁜 짓을 해야 가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 공천 불기입도 썼지만은 공천 후보 자격고사 관련된 것도 썼어요. 근데 사실 공천 후보 자격고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 하려다가 그렇죠. 엄청 후드러 맞고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준석 체제와 천하람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번에는 저희가 최초로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때는 솔로였지만은 이제는 팀이다. 그때는 스타 플레이어 혼자서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거의 손흥민의 70m 드리블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혼자서 다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 골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시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경기는 이길 수 리그는 있지만. 이길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리그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을 짜자라고 해서 일단 후보들도 4명에 거기에 이준석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당에 좀 괜찮은 신진 사대부라고 할 만한 젊은 친구들은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막 그쪽처럼 올드하게 뭐 선대 본부장은 누구고 뭐 대변인은 누구고 이런 거 안 해요. 안 뭐 해요. 임명장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저한테 임명장 받은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기사 보다가 저한테 그냥 툭 던져요. 하람이 형, 이거 메시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뭐 이런 취지로 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멍청아 그렇게 내면 언론이 받겠냐 하면서 이제 뭐 좀 더 자극적으로 써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저를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저희 당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하람 체제가 됐을 때 당연히 힘을 합쳐서 스크럼을 짤 것이고 저희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이번에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그 나쁜 결말, 그러니까 이준석의 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 스타 플레이어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뭐랄까요 한계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 본인도 반성을 했고 저희 개혁 세력이라는 사람도 반성을 했거든요. 그대로 갈 수는 없다. 네. 스크럼 엄청 강하게 짤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신인규 변호사라고 또 예, 알죠. 북바세. 저희 신진사대부 세력에서 저는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신진사대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저나 뭐 김재섭, 김용태, 뭐 이준석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다 입만 살았어요. 입만 나불나불 막 이걸 잘 털어. 기본적으로 잘 털고. 상암동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맞아. 방송국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입 털면서 이제 인기는 좋아요. 얼굴은 알려졌죠. 근데 정작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화, 세력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자기의 스타 플레이어의 파워로서 이제 사람들을 아젠다로 끌어모은 것이고 저희는 그냥 인지도 정도만 쌓고 있는 건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 개혁 세력을 조직화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조직화에 성공했고 지금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거는 신인규밖에 없어요. 맞아. 국바세 그 세력이 장난 아니에요. 꽤 되더라고요. 거기 운영위원회가 막 지역별로 있고 맞아요. 거제도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서 회의하면 올라오고 맞아. 막 무슨 뭐 그래요. 토크콘서트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막 돼요, 꽉 진짜. 차더라고. 네. 그러니까 국바세가 예를 들면 이준석의 팬덤은 아니지만 개혁 보수 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조직인 거는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그룹들에서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현역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한 분 한 분씩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다리 걸쳐 놓는 거죠. 슬쩍. 슬쩍. 네. 낮에는 김기현, 밤에는 천하람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낮기 밤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살짝 생기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세력화의 중요성을 꼭 붙잡고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게 당하진 않을 거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 좀 그 뭐랄까 개혁 보수 분들은 약간 정치 스타트업 느낌이 조금 있네요. 맞아요. 그죠? 약간 CEO 맞아요. 느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개혁 보수 assemble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개혁 보수 assemble. 맞죠. 근데 사실 어벤져스도 복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We need you. 그걸 링컨 그거 그 남북 전쟁. 그렇죠. 네. 징집령 발동합니다. 이제 징집령. 좋아요. 근데 사실 당 대표에 이제 출마하시는 것부터 조금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너무 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계단식 성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래전부터 혼자 좀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설레발 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뭐든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 전체가 다 싫어할 만한 거 이런 거 빼고는 어지간한 건 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천 출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 무리수거든요. 네, 그렇죠. 대구 출신이 뭐 연고도 없는데 순천에 가가지고 막 사실 이상한 짓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죠. 처음에 가가지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도 제가 얻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도 제가 네트워크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막 순천 시의원도 처음으로 당선되고 막. 당대표 도전도 마찬가지인 게 까놓고 말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했으면 제가 안 했죠. 못 했죠. 그러니까 했어도 한 3% 받고 끝났겠죠. 근데 유승민도 안 나온다 그러지 나경원 전 의원도 안 나온다 그러지 개혁 보수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그렇게 되면은 김용태 허은하가 당선이 안 돼요. 완전 그 세력에 이렇게 짓눌려서. 왜냐면은 사실은 탑 티켓이 좀 있어줘야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최고위원 뽑자고 굳이 내가 맞아. 솔직히 저 판에 뭐 예를 들면 김기현이든 안철수도 누가 당대표 되든 뭐 김용태 허은하가 저기 들어가서 또 그냥 힘든 꼴이나 보지 내가 뭐 굳이 뽑아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팽배해요. 패배의식이. 맞죠. 제가 그렇다고 뭐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 기회에 정치적으로 레벨업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제가 판을 한번 쭉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느낌이 있었습니까? 저는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패널로서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정치적인 분석과 이제 야부리 털면서 그 스스로 배운 그게 있잖아요. 온갖 로직들을 총동원 해봤는데 되겠더라고. 각이다. 이거는 간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그래가지고 당선 가능하다 이 정도면. 당선까지. 그래서 제가 온갖 분석을 혼자 머릿속으로 마치고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장성철이라든지 뭐 또 몇 분의 평론가들도 있고 또 저희 당의 이제 원로 한두 분한테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유승민, 나경원 둘 다 안 나오면 해볼만 하다. 최소한 컷오프는 통과한다. 그러면 네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고 그러면 김용태, 하원은 당선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용자라고 봐야죠. 이거 진짜 용자죠. 용자. 진짜 용자다. 네. 그래서 완전 진짜로 용기를 내셔서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니죠. 당대표 이제 당선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네. 대통령 공천 불개의 그 족자를 들었을 때부터 네. 후퇴는 없다. 완전 그거 네. 뒤에는 강이고 앞에는 적군이고 그 상황 아닙니까? 뭐 배수의 진, 배수, 사면 초과, 뭐 온갖 사자성어를 다 갖다 넣어도 대충 다 맞기 때문에 네. 결국 여기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거의 뭐 장판교의 장비가 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네. 아니면 그 누구야 그 조자룡이 그 유비 아들 애기 안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그 돌파하는 거 있잖아요. 돌파하는 그 거.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길로 가는 것밖에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개혁 보수를 가슴에 안고 말을 타고 그렇죠. 전진만이 살 길이다. 전진만이 살 길이다. 저한테 부족한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뒤에서 이준석이 같이 오면서 막 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저는 진짜로 당선될 각오고 제가 당선될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만 이기인도 당선이 됩니다. 이게 저는 4명 다 당선이 되는 기적 같은 드라마를 한번 써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붙을 겁니다. 당연히 붙죠. 붙고 최근에 제가 너무 좋다고 보는 게 지방 의원들이 연락이 많아요. 젊은 지방 의원들이 저도 팀 개혁 보수 하고 싶다고. 뭐 예를 들어 시의원이랄지 뭐 구의원, 도의원이랄지 도의원,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쪽 팀을 하고 싶다. 막 줄 세우고 충성 강조하고 재미없게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재밌게 하고 싶다. 저희는 최소한 재미있거든요. 재밌죠. 만나면 막 화기애애해요. 막 어제도 이제 컷오프 발표 나고 후보들이랑 해가지고 밥 먹는데 아이고 이기인 오늘 집에 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막 그래도 웃으면서 밥 먹어 막 엄청 분위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당에 있는 젊은 정치인 아니면 약간 나이 있는 정치인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정치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고 권력 잡는 게 끝이 아니고 그 권력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꼭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약간 좀 으쌰으쌰 하는 게 그럼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멋있습니다. 네, 그럼요. 어차피 뭐 이거 아니면 감옥이에요. 그쵸. 네, 당선 아니면 감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어느 쪽이든 일단 당대표실이든 감옥이든 한 군데는 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네. 근데 당대표가 우리나라 그 의전 서열 3위. 아니에요. 한 6위 정도. 6위. 와, 진짜 높은데. 높죠. 너무 높은데. 그거 아니면은 네. 감옥 6번 방. 7번 방 말고 6번 방이 기죠. 6번 방이. 7번 방은 사형이야. 6번 방. 그죠. 그 정도는 안 돼. 사형은 안 돼. 6번 방 정도로. 네. 자, 근데 한편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오랜만에 이 자맹을 끝내고 나와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선거에 나온 천하람 후보보다 조금 더 튀고 싶어 한다라는 그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빠니보틀 곽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그 한 문장으로 천하람이를 잘 띄워주는 사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대하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빠니보틀이라는 것도 네, 있지만 네. 천하람이가 곽튜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본인은 능가할지 여부는 천하람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관계라는 게 아니다. 내가 조금 더 먼저 출발했고 먼저 인지도가 있을 뿐이지 천하람이가 얼마든지 청출어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메시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최근에 제가 약간 좀 빡칠 때도 있어요. 네, 어떤? 제가 보면은 네. 제가 심지어 이제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걸 가면 네. MBC에 간다 칩시다. 네. 뭐 가서 왔어요. 뭐 잠깐 인사하고 있는데 네. 작가님 그래요. 천 후보. 근데 왜 이 대표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청취율 깎아먹게.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왜 동시간대에? 저걸 하고 있어? 그래서 동시간대요? 하면서 막 약간 또 정신 나갔나 이거 하면서. 이거는 좀 너무 노매너인데? 그래서 그래서 네. 보면 가끔 가다가 무슨 헤드라인을 우리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막 1등에 막 이준석, 막 천하람은 빠니보틀, 뭐 곽튜브. 2등에 한동훈 뭐 할아버지도 공천 안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막 예를 든 거지만 막 1, 2등이 막 이준석 천하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헤드라인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가끔 가다가는 이 양반이 미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정석대로라면은 이제 그 선거에 뛰고 있는 사람이 헤드라인을 계속 장식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대통령 심기경호를 하던 사람들이랑 이 대표가 부딪혔던 근본 원인.
후보가 살아야 되는데 맞아. 왜 이준석이 이렇게 튀냐. 뭐 예를 들면 부산 서면 같은 데 가면 네. 후보한테 사진 찍자고 오는 게 아니고 막 이준석한테 달라고 막 사람 막 우르르 와가지고 그게 후보 심기경호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안 보이게 잘 도와줘야지 왜 심기경호를 안 하냐. 후보 길을 살려줘야지. 왜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냐.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멍청한 생각인 게 네. 당에 스타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이 동성로 걸어 다녀봐야 사람들 그렇게까지 많이 환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이거 그냥 뭐 왔구나 왔나 정도. 보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면 그때는 좀 더 유명하니까 그래도 저기 뭐 윤 검찰총장님 모셨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르르르 와가지고 사진을 찍을 정도냐 하면 이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준석이 붙어주면은 이렇게 약간 스타성이 모객도 되면서 스타성도 생기면서 윤 후보가 젊은 층에도 이렇게 어필한다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 제가 스타트가 늦었다라는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이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인의 포텐셜로가 아니라 어떤 인지도 면에서 그렇죠. 그거 예. 사실이잖아요. 네. 그걸 부정해서 뭐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자기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내 인지도를 끌어올려 주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요? 막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저랑 방향성이 정말 다르다. 예를 들면 저는 개혁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완전 구태라 가지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전부 공천 학살해버리고 뭐 전부 뭐 이상한데 막 귀양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준석과 함께 할 수 없죠. 근데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큰 방향성이 맞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저와 함께 세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네가 나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윈타워로 개혁 보수 세력을 더 이끌어 가보자라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네. 좋은 건 뭐 얻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네. 좀 생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준석의 스타성을 내 걸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거를 배척해요? 정치인들은 약간 좀 그걸 배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지난 지선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그 광고를 하나 붙였는데 광고에서 분명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한 광고였는데 마지막에 얼굴을 깠는데 이준석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개혁보수를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요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게 좀 광고가 구렸어요. 네, 그럼 일단 구렸고. 일단 구렸고 막 벗고 나오는데 뭐 연기도 좀 잘 못하고 그래서 일단 그럼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거를 뭐 약간 귀엽죠. 뭐 귀여울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저보다 형이니까 약간 소름 돋네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2030 세대를 소환하는 자기의 방식이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자랑스러워요. 왜요? 이준석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맞죠. 왜 그러면 저희 당에서 이준석을 배척하려고 하냐. 전 세계를 막론하고요. 정치는 시기 질투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내가 쟤보다 더 잘 나가고 싶다. 내가 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 내가 등장했을 때 쟤보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질투심이 정치인을 이끌어가는 사실 근본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꿈꾼 이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깔려 있지만 하루하루 정치인들이 피곤한데도 몸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뭘 하고 하는 기본적인 동력은 내가 더 잘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고가 강하고 내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변질되면은 내가 더 잘해서 쟤를 뛰어넘겠지가 아니고 쟤를 눌러가지고 내가 뜨고 싶다. 저거 주저앉혀야지라고 가는구나. 보통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똑똑한 놈들이에요. 그쵸. 내가 실력으로는 이준석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정책으로는 유승민 못 꺾을 것 같아. 내가 스타성으로는 나경원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어글리해요. 격추시켜야겠다. 무슨 무슨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쟤네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준석이 이 방송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혹여 시청하신다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와 제가 스타일이 다르고 매력이 다르고 시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보다 훨씬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를 넘지 못할 산이라거나 내가 억지로 쳐내가지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가지고 좋은 개혁 보수의 방향성을 함께 확장시켜 나갈 선의의 경쟁자,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팬들이 보시면 저 싸가지 없는 놈 저거 지금
체급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 새끼 저 사람 저거 체격만 좀 좋다고 거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기 확신과 자신감 있어야지만 상대방한테 더러운 술수를 쓸 생각을 안 하고 적절한 협력, 적절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겁나 똑똑하다. 그냥 네. 받아들이시라. 받아들여요.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시지 마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뭐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바보만 남았는가 알게 되는 네.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어야 될 이유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됐다라고 쳤을 때 네.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협력을 해야 돼요. 여당 대표로서. 근데 그렇다면 윤심을 조금이라도 얻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기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죠. 밥도 같이 먹은 적도 오, 있고 그래요? 전화 통화도 몇 번 했었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저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천 변호사 뭐 잘 있었나? 하면서 잘 있었어? 네.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직접 본인이 캠프에 오라고 제안도 하셨었고 근데 그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요? 제가 최재형 캠프에 가겠다고 말한 다음 날인가 아,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이 전화 주셔가지고 네네. 전 변호사 대구 출신이 순천 가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내가 이번에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막 잠깐만, 이렇게. 지금 네. 이게 성대모사 아니면 외국인이야. 이거 외국인이잖아. 이거 뭐 아무리 봐도 이거 외국인인데? 아니, 모르겠어. 어느 나라 출신이야?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네. 뭐 잘하는 사람 불러서 하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셨어요. 와서 네. 도와줘라. 근데 이제 저는, 총장님. 근데 제가 사실은 최재형 원장님을 어떻게 하긴 했다. 살짝 서먹했었어. 그래서 서로 이제 약간 어색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당선되기 전에도 지역에서 이제 유세할 때도 뵙고, 당선되고도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크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친하고 요즘 협력해가지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반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경로하실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이 저를 때리면은 대통령실이 우스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거는 이준석 당대표 때릴 때 조금 무서워졌잖아요. 우스워졌는데 그거보다 더 심해질 더 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때리면은 네. 맞서 싸우잖아요. 네. 저는 때려도 그냥 때리든가 말든가 하면서 허허 웃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를 공격하면 제가 네. 그게 상상이 돼요. 저는 그냥 허허 웃고 넘깁시다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신나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가 막 왜 천하람이 때려 하면서 막 혼자서 또 엄청 막 무쌍 찌를 거예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작 천하람이는 또 묵직하게 있고 이준석 대표가 탁월한 공격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맞서 싸우고 이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싸움 제 생각에 쉽게 이기고 싶지 또 않습니다. 더 대통령 입장에서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저는 뭐가 변곡점이라고 보냐면은 나경원. 나경원.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순서로만 어떤 착착착착 억압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납득을 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쟤들은 저씨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옛날부터 걔네는 뭐 좀 안 좋았어. 그래 맨날 우리 당 네. 비판이나 해놓고 네. 민주당 공격은 안 하고 민주당 공격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데 맨날 내부 총질이나 하고.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당의 문제점도 비판을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때 날이 살아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비판해봐야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아무튼 그거는 약간 차치하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나경원, 안철수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쪽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나경원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천하람이를 공격하는 전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에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천하람이의 별의 순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력 후보들이나 대통령실이나 천하람이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떴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그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네. 인생에 살아온 세월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쥐어짜겠지만 제가 크게 잘못하면서 산 게 뭐 찾아보면 있겠죠. 저도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 청함이 그 뒷조사 좀 해봐. 그러니까 청함이 뭐 누구 학교 다닐 때 뭐 때리고 다니지는 않았나? 왜 학폭 잘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등치가 산만해갖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그거 뭐 미투 이슈는 별로 없겠다. 그거. 그제? 아, 여자는 없어 보이는데? 그거 어디 걔한테 마전이 없나 찾아봐. 그러니까 맛깔나게 받아주시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좀 그럴 거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포장지 당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당대표 나간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인규 변호사가 솔직히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선될지 안 될지 문제를 떠나서 네. 돼봤자 무슨 소용이. 이준석 대표 꼴 보자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는 어차피 네가 당선돼봐야 총선 때까지 포장지처럼 그냥 그 썩은 사람들을 가려주는 포장지처럼 너를 그냥 이용해 먹다가 그럴 수 있죠. 총선 끝나고 나면 천하람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찢어버릴 거나 똑같이. 그렇죠. 또 최고위원들 또 다 사퇴시키고 하면서. 근데 저는 신인규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암만 그래도 발버둥을 안 칠 수는 없다. 우리가 포장지 노릇에 만족하지 않고 총선까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후보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좋은 사람들로 세력을 만들고 총선 이후를 대비하면 된다. 그때 동안 한 번 봤기 때문에 저분들의 플레이북을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 된다. 시간을 갖고 국바세도 있지 않냐 이제는. 얘기를 했고 신인규 변호사도 생각을 해보더니 이제 출마제가 발표하기 직전에는 그래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자. 그러면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무기력하게 다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충만해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임기가 아직 초반이고 참 남았습니다. 온갖 간신배들이 또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그쵸. 파리가 득실득실한데. 뭐 제가 당선되더라도 천하람이 끌어내려라 막 난리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기인한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당대표 선거 중에 초기에도 이기인 꼭 당선시켜야 된다 막 지지선언 맨날 하고 있거든요. 네. 최고위원 중에 지금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에다가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4명에다가 5명. 예.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9명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분들과 적당하게 맞추면 어찌됐든 충분히 당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에다가 이제 개혁 보수를 조금 이제 그렇죠.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 때랑은 좀 달라요. 이준석 네. 대표 때는 개혁 보수의 아젠다를 제대로 밀고 나갈 사람은 김용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사퇴해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게다가 지명직까지 제대로 뭐 네. 누구를 시키든지 시켜가지고 스크럼을 제대로 짠다면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기 어려울 거다. 게다가 현역 의원들도 지금 저한테 연락 오고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세력화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방어막들을 좀 만들 거다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대표할 때보다는 많은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저희는 그렇죠. 왜냐면 한번 당하는 거를 너무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게다가 뭐 직접 당해본 사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막 그때 있었던 내밀한 얘기 같은 것도 막 썰 풀고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